서울의 밤하늘이 뚫린 것처럼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 내리고 있었고, 한서윤은 차창을 세차게 때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그녀가 타고 있는 검은색 세단은 화려한 강남의 대로를 벗어나 인적이 드문 구시가지의 낡은 골목길로 접어들고 있었는데, 이곳은 그녀가 평소라면 절대 발을 들이지 않았을 낯선 풍경이었다. 한성건설의 유일한 후계자이자 전략기획실 본부장인 그녀가 이런 곳까지 오게 된 것은 조금 전 본가에서 있었던 아버지와의 치욕스러운 언쟁 때문이었으며, 그 기억은 빗소리보다 더 크게 그녀의 귓가를 울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회사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그녀에게 정략 결혼을 강요했고, 그 상대가 하필이면 업계에서 악명 높은 최민석이라는 사실이 서윤의 자존심을 산산조각냈다. 최민석은 여자를 장식품으로 여기며 사업을 도박처럼 하는 인간이었기에 그와의 결혼은 곧 서윤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커리어와 인생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서윤은 답답한 마음에 넥타이처럼 조여매고 있던 스카프를 거칠게 풀어 조수석에 던져버렸고,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지만 눈빛만은 도끼를 품은 채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차를 세우고 빗속을 뚫고 보이는 허름한 포장마차의 불빛을 바라보았는데, 그 불빛이 마치 자신을 부르는 유일한 구원처럼 느껴져 충동적으로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비싼 이탈리아제 구두가 흙탕물에 젖어 들어갔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섰고, 그곳에는 비에 젖은 흙냄새와 매콤한 안주 냄새가 섞여 묘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낡은 비닐 천막 안에는 빗소리가 더욱 요란하게 들렸고, 드문드문 앉아있는 손님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으며, 서윤은 구석진 자리에 앉아 소주 한 병을 주문했다. 그녀는 평소 마시지도 않는 독한 술을 연거푸 들이키며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잊으려 애썼지만, 그럴수록 정신은 더욱 또렷해지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때 서윤의 시야의 맞은편 구석자리에 홀로 앉아있는 한 남자가 들어왔는데, 그는 낡은 야상 점퍼를 입고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겉모습은 영락없는 백수나 일용직 노동자처럼 보였지만, 서윤은 본능적으로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이한 위압감을 감지했고, 그것은 단순히 술에 취해 보이는 모습과는 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남자는 안주 하나 없이 깡소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가 술잔을 들어 올리는 손가락은 길고 곧았으며 소매 아래로 언뜻 보이는 손목시계는 낡았지만 꽤나 관리가 잘 된 듯 보였다. 서윤은 그 남자를 빤히 바라보며 문득 엉뚱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는데, 어차피 인생이 바닥으로 떨어질 위기라면 차라리 저런 남자와 엮이는 것이 최민석 같은 인간에게 팔려가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하는 위험한 상상이었다. 그녀는 취기가 오르는 것을 느끼며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그 남자의 테이블로 다가가 합석을 청하듯 털썩 주저앉았다. 강도진은 자신의 앞에 갑자기 나타난 불청객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는데, 그의 눈앞에 있는 여자는 이곳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최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온몸에서 값비싼 향수,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그는 오늘 밤 조용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일부러 수행원들을 따돌리고 학창시절 자주 찾던 이 허름한 가게를 찾은 것이었지만, 눈앞의 여자가 그 평화를 깨뜨리고 있었다. 도진은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인 아우라 그룹의 회장이었으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피로에 지친 한 남자일 뿐이었고, 그의 정체를 알 리 없는 이 여자는 그를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훑어보고 있었다. 도진은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여자의 눈동자에 담긴 절박함과 슬픔,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오기 같은 것이 그의 시선을 붙잡아 묘한 호기심을 자극했다.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지갑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는데, 그 안에는 좋기 수백만 원은 되어 보이는 현금 다발과 신용카드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서윤은 도진의 날카로운 눈빛에 잠시 주눅이 들었지만
이내 호흡을 가다듬고 자신이 준비한 제안을 꺼내기 위해 입을 열었다. 그녀는 최대한 거만하고 당당한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하며 당신에게 제안할 거래가 있는데 내 가짜 애인 행세를 해주면 지금 이 돈을 다 줄 것이고 필요하다면 더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녀의 말은 터무니없고 무례하기 짝이 없었지만 도지는 화를 내는 대신 피식 웃음을 터뜨렸고 이 여자가 자신을 돈이면 뭐든 하는 한심한 백수로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꽤나 흥미로웠다. 그는 턱을 괴고 서윤을 바라보며 도대체 무슨 사정이 있길래 생판 모르는 남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지 물었고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서윤은 그의 목소리에 잠시 멍해졌다가 곧 정신을 차리고 집안의 강요로 원치 않는 결혼을 하게 생겼는데 그걸 막기 위해 당신 같은 막장인 인생이 필요하다고 쏘아붙였다. 도지는 막장 인생이라는 단어의 묘한 불쾌감보다는 실소를 금치 못했고 자신이 평생 들어본 적 없는 평가를 내리는 이 여자가 한성건설의 한서윤 본부장이라는 것을 이미 알아차린 상태였다. 아우라 그룹의 정보망은 대한민국 최고 수준이었기에 경쟁사이자 협력 대상인 한성건설의 내부 사정과 후계 구도에 대한 정보는 도진의 머릿속에 모두 들어 있었다. 한서윤이 최민석과 정략 결혼을 강요받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이렇게 무모한 방법으로 저항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였다. 도진은 이 상황을 이용해 한성건설 내부 깊숙이 침투하여 그들이 숨기고 있는 부실 공사 관련 비리 장부를 찾아낼 기회로 삼을 수 있겠다는 계산이 빠르게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천천히 술잔을 비우고 테이블 위에 놓인 돈다발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 자신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서윤은 남자가 관심을 보이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구체적인 계약 조건들을 나열하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요구사항은 꽤나 구체적이고 치밀했다. 그녀는 부모님 앞에서 자신을 죽도록 사랑하는 척 연기해야 하고 최민석 앞에서는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야 하며 절대 자신의 허락 없이 신체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들을 읊어댔다. 서윤은 이 남자가 겉보기에는 볼품없어도 덩치가 크고 눈빛이 살아있어 잘만 꾸미면 그럴듯한 방패막이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고 무엇보다 잃을 게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돈으로 통제하기 쉬울 것이라 생각했다. 그녀는 남자의 이름조차 묻지 않은 채 당장 내일부터 출근하라고 명령조로 말하며 명함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도지는 그 명함을 집어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이것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거대한 게임의 시작임을 직감했다. 갑작스러운 합의가 이루어진 후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빗줄기는 여전히 천막을 세차게 때리고 있었지만 공기의 흐름은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다. 서윤은 긴장이 풀리면서 급격한 피로와 취기가 몰려와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가 되었고 테이블에 엎드려 잠시 눈을 감았다. 도지는 그런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는데 그것은 무의식적인 배려였지만 동시에 앞으로 자신이 연기해야 할 역할에 대한 예행 연습이기도 했다. 그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짧고 간결한 명령을 내렸는데 내일부터 당분간 회사에 출근하지 않을 것이며 대외적인 업무는 부사장에게 일임한다는 내용이었다. 전화를 끊은 도지는 잠든 서윤의 얼굴을 보며 이 당돌한 여자가 불러올 파장이 어디까지일지 기대와 우려가 섞인 감정을 느꼈다. 서윤은 누군가 자신의 어깨를 흔드는 느낌에 눈을 떴고 비몽사몽간에 눈앞에 있는 남자가 누구인지 기억해내는데 몇 초가 걸렸다. 그녀는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키며 자신의 실수를 자책했지만 남자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나갈 채비를 하고 있었다. 도지는 무심한 말투로 내일 아침 지정된 장소로 갈 테니 약속한 금액의 선금을 준비해 두라고 말하며
우산을 펴들고 빗속으로 걸어나갔다. 서유는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무모한 도박인지 깨달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되돌릴 길은 없었다. 그녀는 남자가 남기고 간 온기가 남아있는 재킷을 꽉 쥐며 이 남자가 최민석이라는 악몽에서 자신을 깨워줄 유일한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비는 서서히 그쳐가고 있었지만 서윤의 마음속에는 더 큰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음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한성건설 본사 로비는 출근하는 직원들로 붐비고 있었지만 로비 한가운데에 나타난 낯선 남자의 등장으로 순식간에 정적이 감돌았다. 말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에 몸에 딱 맞는 슈트를 입은 남자는 어젯밤 포장마차에서의 그 허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잡지 화보에서 튀어나온 듯한 완벽한 비주얼을 자랑하고 있었다. 강도진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시선들을 즐기며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안내 데스크로 향했고 직원은 그의 압도적인 아우라에 눌려 말을 더듬으며 용건을 물었다. 도진은 매력적인 미소를 지으며 한서윤 본부장님을 만나러 왔다고 말했고 그 목소리는 로비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명확하고 자신감이 넘쳤다. 마침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서윤은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는데 자신이 데려온 노숙자 같던 남자가 재벌 3세보다 더 귀티나는 모습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서윤은 황급히 도진에게 다가가 팔을 잡아 끌며 구석으로 데려갔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져 물었지만 도진은 태연하게 어젯밤 준 돈으로 옷 좀 사입었다고 대답했다. 그의 뻔뻔하면서도 자연스러운 태도에 서윤은 할 말을 잃었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보여준 변신에 내심 감탄하며 자신의 안목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때 로비 입구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고 최민석이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거만하게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최민석은 서윤을 발견하고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다가왔고 서윤의 옆에 있는 도진을 벌레 보듯 훑어보며 이 듣도 보도 못한 놈은 뭐냐고 시비를 걸어왔다. 서윤이 대답하기도 전에 도진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최민석의 앞을 가로막았고 그는 최민석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키로 그를 내려다보며 서늘한 목소리로 내 여자에게 용건이 있으면 나부터 거치라고 말했다. 최민석은 도진의 기세에 잠시 주춤했지만 곧바로 분노하며 주먹을 휘둘렀으나 도진은 가볍게 그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어 제압해 버렸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았고 최민석의 비명소리만이 공간을 메웠다. 도진은 고통스러워하는 최민석의 귀에 대고 다시는 한서윤 앞에서 건방지게 굴지 말라고 경고한 뒤 그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서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도진은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서윤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그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듯 든든하고 강렬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고 그 순간 두 사람을 둘러싼 공기가 바뀌며 계약 관계 이상의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음을 직감했다. 한서윤은 자신의 사무실 문이 닫히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아내며 소파에 몸을 던졌고 심장은 여전히 귓가에서 쿵쿵거리고 있었다. 방금 전 로비에서 벌어진 일은 한성건설 창립 이래 가장 충격적인 스캔들이 될 것이 분명했기에 그녀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해방감이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강도진은 그런 서윤의 복잡한 심경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유롭게 창가로 다가가 블라인드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을 즐기며 이 도시의 전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 마치 이곳의 주인처럼 보일 지경이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물 한 잔을 마시고 호흡을 가다듬은 뒤 도진을 향해 고개를 돌려 도대체
어디서 그런 뻔뻔한 연기력이 나왔는지 따져 물으려 했으나 막상 그와 눈이 마주치자 목소리가 기어들어가고 말았다. 도진은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 천천히 다가와 서윤의 앞에 섰고 오늘 저녁 본가에서의 식사 자리가 진짜 전쟁터가 될 테니 마음 단단히 먹으라는 말로 그녀의 질문을 일축해 버렸다. 저녁 식사 시간이 다가오자 서윤의 불안감은 극도로 고조되어 손끝이 차가워졌고 그녀는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도진은 서윤이 준비해준 단정하지만 고급스러운 감색 슈트를 입고 나타났는데 그 모습은 영락없는 엘리트 사원이나 유학파 인재처럼 보여 서윤조차 순간적으로 그가 백수라는 사실을 잊을 뻔했다. 두 사람은 서윤의 차를 타고 한성건설 회장 저택이 위치한 성북동으로 향했고 차 안에는 숨 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는데 도진은 창밖 풍경을 무심하게 바라보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경제 뉴스를 흥미롭게 듣고 있었다. 서윤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땀이 차는 것을 느끼며 도진에게 부모님의 성향과 예상되는 질문들에 대해 속사포처럼 정보를 쏟아냈지만 도진은 그저 알았다는 듯 고개만 끄덕일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 그녀를 더욱 애타게 만들었다. 서윤은 이 남자가 정말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저 배짱이 두둑한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답답함을 느꼈지만 이제 와서 차를 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마침내 도착한 한성그룹 회장의 저택은 웅장하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고 높게 솟은 담벼락과 굳게 닫힌 철문은 마치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폐쇄적인 마음을 대변하는 창 듯했다. 대문을 통과해 정원으로 들어서자 잘 가꿔진 조경수들이 도열해 있었지만 서윤에게는 그 모든 풍경이 감옥의 창살처럼 느껴져 숨이 막혀왔고 옆자리의 도진을 힐끔 쳐다보았다. 도진은 전혀 긴장한 기색 없이 차에서 내려 서윤의 차문을 열어주며 에스코트했는데 그 매너가 몸에 밴 듯 자연스러워 지켜보던 고용인들조차 놀란 눈치였다. 현관에 들어서자 서윤의 어머니인 김 여사가 싸늘한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고 거실 소파에는 아버지 한 회장이 신문을 보며 그들의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었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 옆에는 최민석이 뻔뻔하게 앉아 있었는데 그는 아까 로비에서의 수모를 잊은 듯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도진을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었다. 식탁에 둘러앉은 5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고 식기들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려와 서윤은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알 수 없었다. 한 회장은 식사가 시작된 지 한참이 지나서야 천천히 입을 열어 도진에게 시선을 고정하며 자네는 도대체 정체가 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고 그 목소리에는 명백한 경멸과 무시가 담겨 있었다. 도진은 식사를 멈추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자신은 현재 구직 중이며 여러 가지 사업 구상을 하고 있다고 대답했는데 그 태도가 너무나 당당하여 오히려 질문한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김 여사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혀를 차며 직업도 없는 주제에 감히 우리 딸을 넘보느냐고 쏘아붙였고 최민석은 이 기회를 놓칠세라 낄낄거리며 비아냥거리는 투로 거들기 시작했다. 최민석은 도진을 향해 요즘 세상의 사업 구상이라니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말고 내 회사 경비 자리나 하나 알아봐 주겠다고 조롱하며 와인잔을 흔들어댔다. 서윤은 모멸감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지만 도진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미소를 지으며 최민석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최민석은 도진의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더욱 공격적인 태도로 나오며 최근 글로벌 경제 이슈와 환율 변동에 대한 전문 용어들을 늘어놓기 시작했는데 이는 명백히 도진의 무식을 드러내 망신을 주려는 의도였다. 그는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신흥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떠들며 도진에게 자네 같은 백수가 이런 거시 경제의 흐름을 이해나 하겠냐고 비웃었다. 서윤은 도진이 대답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자신이 대신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려 했으나 도진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제지했다. 도진은 잠시 생각하는 척 하더니 아주 유창하고 전문적인 식견으로 최민석의 논리에 허점이 있음을 조목조목 지적하기 시작했다. 도진은 미국의 금리 인상도 중요하지만 현재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원자재 공급망의 병목 현상과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라고 설명하며 최민석이 인용한 통계 자료가 이미 구시대적인 수치임을 정확하게 짚어냈다. 그는 마치 대학 강단에선 교수처럼 차분하고 논리정연하게 현재의 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제시했는데 그 내용의 깊이가 웬만한 경제 전문가 뺨치는 수준이었다. 식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도진을 쳐다보았고 특히 최민석은 자신의 지식 미천이 드러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한 회장조차 신문을 내려놓고 도진을 흥미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자네 그런 건 어디서 배웠냐고 물었고 도진은 겸손한 표정으로 그저 도서관에서 신문을 읽으며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익혔을 뿐이라고 대답했다. 서윤은 도진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에서 묘한 존경심과 함께 알 수 없는 설렘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는데 이 남자가 단순히 겉멋만 든 사기꾼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최민석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고 분을 사귀지 못한 채 화제를 돌려 서윤의 경영 능력에 대해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이번 분기 실적이 저조한 것을 꼬투리 잡아 그녀를 무능한 경영자라고 매도했다. 그는 한 회장에게 서윤이 여자라서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니 회사가 위태로운 것이라며 자신이 경영권 방어에 도움을 주겠다고 은근슬쩍 합병 이야기를 꺼냈다. 한 회장은 그 말에 동조하며 서윤을 질책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김 여사 또한 혀를 차며 딸을 탓하는 분위기로 몰아가 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깨물고 있었다. 그때 도진이 조용히 나이프와 포크를 내려놓고 났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끼어들었는데 그는 서윤 본부장이 추진한 친환경 자재 프로젝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변호했다. 도진은 단기적인 수익률에만 집착하여 미래의 성장 동력을 깎아먹는 것이야말로 무능한 경영이라고 일갈하며 최민석의 경영 철학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 회장은 도진의 날카로운 지적에 잠시 말을 잃었고 식탁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어 최민석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도진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서윤을 바라보며 그녀가 얼마나 치열하게 회사를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지 곁에서 지켜보았다고 말하며 그녀의 능력과 열정을 진심으로 존중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서윤은 도진의 따뜻한 눈빛과 마주하며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족이 아닌 낯선 타인에게서 온전한 이해와 지지를 받는 기분이었다. 식사 자리는 그렇게 어색하게 마무리되었고 도진과 서윤은 도망치듯 저택을 빠져나왔는데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두 사람 사이의 온도는 아까보다 훨씬 따뜻해져 있었다. 최민석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뒤따라 나왔지만 도진이 서윤의 어깨를 감싸고 다정하게 에스코트하는 모습을 보며 주먹만 꽉 쥐고 부들거릴 뿐이었다. 저택을 벗어나 한적한 도로를 달리던 차 안에서 서윤은 한참 만에 입을 열어 아까 도와줘서 고맙다고 작게 속삭였고 도진은 별거 아니라는 듯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서윤은 도진에게 아까 했던 말들이 정말 신문만 보고 알게 된 것이냐고 물었지만 도진은 그저 빙그레 웃으며 비밀이라고 장난스럽게 대답해 그녀의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사실 도진은 아우라 그룹의 회장으로서 매일 수많은 보고서와 경제 지표를 분석하고 결정하는 위치에 있었기에 최민석 정도의 얄팍한 지식 따위는 상대도 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아직 자신의 정체를 밝힐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서윤이 자신을 신뢰하면서도 여전히 의문스러워하는 이 줄타기 같은 관계를
조금 더 즐기고 싶었다. 서윤은 운전을 하며 곁눈질로 도진을 훔쳐보았는데 이제는 그의 허름했던 첫인상은 기억조차 나지 않고 지적이고 믿음직한 남자의 이미지만이 강하게 남아있었다. 도진은 서윤의 오피스텔 앞에 차가 멈추자 안전벨트를 풀며 내일 아침 일찍 데리러 오겠다고 말했고 서윤은 의아한 표정으로 왜냐고 물었다. 도진은 내일은 당신이 나를 위해 시간을 내야 할 차례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고 서윤은 그가 또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지 걱정되면서도 내심 기대가 되었다. 차에서 내린 도진은 서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지켜보았고 서윤은 엘리베이터에 타기 전 뒤를 돌아보며 그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다. 집에 들어온 서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새겼는데 최민석의 콧대를 꺾어놓은 통쾌함보다 도진이 자신을 변호해 주던 순간의 떨림이 더 생생하게 기억났다. 그녀는 자신이 고용한 이 남자가 단순한 가짜 애인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태풍의 눈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한편 도진은 서윤을 바래다 주고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한성건설과 최민석의 회사인 JN그룹의 최근 5년간 재무제표와 거래 내역을 내일 아침까지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오늘 저녁 최민석의 태도에서 무언가 수상한 낌새를 느꼈는데 단순히 경영권 방어 차원을 넘어 한성건설을 통째로 삼키려는 구체적인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을 직감했다. 도진은 와인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서윤의 당찬 눈빛을 떠올렸고 그녀가 이 험난한 싸움에서 상처받지 않도록 자신이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서랍 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보았는데 그곳에는 어린 시절의 자신과 환하게 웃고 있는 한 소녀의 모습이 담겨 있었고 그 소녀가 바로 한서윤이라는 사실은 도진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었다. 도진의 입가에 씁쓸하면서도 애틋한 미소가 번졌고 그는 사진을 다시 깊숙이 넣으며 다가올 폭풍을 준비했다. 다음 날 아침 도진은 약속대로 서윤의 오피스텔 앞에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슈트가 아닌 편안한 캐주얼 차림이었고 손에는 따뜻한 커피 두 잔이 들려 있었다. 출근 복장으로 나온 서윤은 당황하며 회사는 어떡하냐고 물었지만 도진은 오늘은 땡땡이라며 그녀를 차에 태우고 어디론가 출발했다. 서윤은 불안해하면서도 도진의 확신에 찬 표정을 믿고 그를 따라 나섰고 차는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교외로 향하고 있었다. 도진은 서윤에게 잠시 머리를 식힐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창문을 열어 시원한 바람을 맞게 해주었고 서윤은 오랜만에 느끼는 여유에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도착한 곳은 작은 호수가 있는 공원이었는데 평일이라 사람이 거의 없어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였다. 두 사람은 호수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서윤은 처음으로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와 꿈에 대해 털어놓았고 도진은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서윤은 자신이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회사를 지키려 하는지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가 망가지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도진은 그런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고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려 하지 말라고 위로했다. 그 순간 서윤은 도진에게서 알 수 없는 위로와 힘을 얻었고 그가 단순한 계약 관계의 파트너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도진은 서윤의 눈을 바라보며 내가 당신 곁에 있는 한 그 누구도 당신을 무시하거나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고 그 말은 서윤의 가슴 깊이 박혔다. 그때 도진의 휴대폰이 울리며 정적을 깼고 전화를 받은 도진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다. 비서실장으로부터 최민석이 한성건설의 하청업체들을 협박하여 자재 공급을 중단시켰다는 긴급 보고가 들어온 것이었다. 이것은 서윤이 진행 중인 핵심 프로젝트를 중단시켜 그녀를 위기에 빠뜨리려는 비열한 수작이었고
도진은 전화를 끊으며 서윤에게 급히 회사로 돌아가야겠다고 말했다. 서윤은 도진의 표정 변화에서 심각한 일이 발생했음을 감지하고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지만 도진은 걱정하지 말라는 듯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도진은 머릿속으로 빠르게 대응책을 구상하며 자신이 가진 아우라 그룹의 물류망을 이용해 자재를 조달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서윤에게는 구체적인 내막을 숨긴 채 자신이 해결할 방법이 있으니 믿고 기다려달라고 말했고, 서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그의 눈빛을 믿어보기로 했다. 회사에 도착한 서윤은 비서들로부터 현장 상황이 심각하다는 보고를 받고 망연자실했지만 도진은 어디론가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서윤은 도진이 도망친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휩싸였지만 곧이어 현장 소장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아우라 그룹 로고가 찍힌 트럭 수십 대가 자재를 가득 싣고 현장에 도착했다는 것이었고, 서윤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서 있었다. 도진은 건물 옥상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며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최민석이 더 이상 손을 쓰지 못하도록 JN그룹의 자금주를 압박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다정한 연인의 눈빛이 아니라 냉철한 승부사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고, 이제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었다. 한서윤은 눈앞에 펼쳐진 믿기 힘든 광경에 말을 잃은 채 멍하니 서 있었는데, 공사 현장 입구로 아우라 그룹의 로고가 선명하게 찍힌 대형 트럭 수십 대가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현장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자재 공급에 환호성을 지르며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멈췄던 크레인이 다시 가동되면서 굉음을 내기 시작해 현장은 순식간에 활기를 되찾았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입가를 가리며 옆에 서 있는 강도진을 올려다보았는데, 그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이 당연하다는 듯 팔짱을 낀 채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도대체 일개 백수에 불과한 그가 대한민국 재계 1위인 아우라 그룹의 물류망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었는지. 서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도진의 소매를 잡아 끌며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추궁하기 시작했는데,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의심이 가득 차 있었다. 도진은 서윤의 쏟아지는 질문 공세에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미리 준비해둔 거짓말을 능청스럽게 늘어놓기 시작했는데, 그 표정 연기가 너무나 자연스러워 서윤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과거에 아우라 그룹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노조 지부장의 목숨을 구해준 적이 있어 그 인연으로 이번에 급하게 부탁을 들어준 것이라고 둘러댔다. 서윤은 그 말이 너무나 영화 같은 이야기라 의심스러웠지만 당장 눈앞에서 벌어진 기적 같은 상황을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 반신반의하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도진이 특유의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돕고 싶었다고 말하자 서윤의 마음속에 있던 의심은 눈 녹듯 사라지고 묘한 감동이 밀려왔다. 그녀는 이 남자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알 수 없는 매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한편 최민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한성건설 현장에 자재가 공급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분노를 참지 못해 책상 위의 물건들을 모조리 쓸어버렸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차단했다고 믿었던 공급망이 뚫린 것에 대해 믿을 수 없어 했으며, 그 배후에 아우라 그룹이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최민석은 비서에게 당장 아우라 그룹 측에 연락해 진상을 파악하라고 고함을 질렀지만, 아우라 그룹 측에서는 단순한 물류 지원이었을 뿐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다. 그는 직감적으로 한서윤의 곁에 있는 그 정체불명의 남자가 이번 일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의심하기 시작했지만 증거가 없어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다. 최민석은 이를 갈며 이번에는 단순히 공사를 방해하는 수준을 넘어 한성건설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더 악랄하고 치명적인 계획을 세우기로 결심했다. 서윤은 공사가 재개되면서 한숨 돌리게 되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남아 있었고 늦은 밤까지 사무실에 남아 서류를 검토하며 다가올 위기에 대비하고 있었다. 모두가 퇴근한 고요한 사무실에 홀로 앉아있던 그녀는 피로가 몰려와 책상에 엎드려 잠시 눈을 붙였는데 인기척에 놀라 눈을 떠보니 도진이 야식 봉투를 들고 서 있었다. 도진은 경비원에게 사정을 말하고 몰래 들어왔다며 장난스럽게 웃어 보였고 서윤은 그런 그가 밉지 않아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긴장을 풀었다. 두 사람은 회의 탁자에 마주 앉아 떡볶이와 순대를 나눠 먹으며 소소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서윤은 이 순간만큼은 회사 일도 최민석의 위협도 모두 잊고 평범한 연인처럼 행복함을 느꼈다. 도진은 서윤의 입가에 묻은 소스를 닦아주며 너무 애쓰지 말라고 다정하게 말해주었고 서윤은 그 따뜻한 손길에 가슴이 설레어 얼굴을 붉혔다. 그러나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다음날 아침 출근한 서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날아온 대출 만기 연장 거부 통보서였다. 최민석이 금융권 인맥을 총동원해 한성건설의 신용 등급에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자금줄을 죄기 시작한 것이었는데 이는 건설사에게 있어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서윤은 급히 은행장들을 만나러 뛰어다녔지만 문전박대를 당하기 일쑤였고 회사 로비에는 빚 독촉을 하러 온 채권단이 몰려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한 회장은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고 모든 책임과 비난의 화살은 오롯이 서윤에게 쏟아져 그녀는 벼랑 끝에 몰린 심정이었다. 서윤은 옥상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보며 자신이 과연 이 거대한 파도를 감당할 수 있을지 절망감에 휩싸였고 눈물이 하염없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도진은 멀리서 서윤의 위태로운 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고 이제는 더 이상 정체를 숨기고 지켜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 왔음을 직감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아우라 인베스트먼트에 자금을 동원해 한성건설의 부실 채권을 비밀리에 전량 매입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에 압력을 넣어 최민석이 주도한 불법적인 대출 회수 압박에 대해 특별 감사에 착수하도록 조치했는데 이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도진에게는 지금 당장 서윤이 흘리는 눈물을 멈추게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했기에 망설임 없이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그는 통화를 마치고 서윤에게 다가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안아주며 자신이 곁에 있으니 절대 무너지지 말라고 속삭였고 서윤은 그의 품에서 오열했다. 서윤은 도진의 품에서 한참을 울고 난 뒤 조금 진정된 모습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그가 보여주는 행동들이 단순히 백수 남자친구가 할 수 있는 위로의 차원을 넘어선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도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지금 진실을 말하면 그녀가 받을 충격과 배신감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그저 당신을 지키고 싶은 한 남자일 뿐이라고 대답하며 진실을 유예했다. 서윤은 그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하고 간절하여 더 이상 캐묻지 못하고 그저 그를 믿고 의지하기로 마음먹었지만 의구심은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가시처럼 박혀 있었다. 그때 서윤의 휴대폰이 울리며 비서로부터 기적적으로 채권단이 철수하고 자금 압박이 해소되었다는 연락이 왔고 서윤은 믿을 수 없는 소식에 눈을 크게 떴다. 서윤은 급히 사무실로 돌아와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은행 측에서는 내부 방침이 변경되었다는 모호한 답변만 내놓을 뿐 정확한 이유는 설명해주지 않았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이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그 중심에 강도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 서윤은 도진의 뒷조사를 해볼까도 생각했지만 자신을 위해 헌신하는 그를 의심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버렸다. 하지만 우연히 도진이 복도 구석에서 유창한 영어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면서 그녀의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도진은 통화 내용에서 인수합병, 주식 방어, 지분 확보 같은 전문적인 금융 용어들을 쏟아내고 있었고 그 모습은 며칠 전 식사 자리에서 보여준 모습과는 차원이 다른 냉철한 CEO의 모습 그 자체였다. 서유는 숨을 죽이고 기둥 뒤에 숨어 도진의 통화를 엿들으며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꼈는데 그가 말하는 내용이 한성건설의 회생 방안과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이었다. 도진은 통화를 마치고 한숨을 내쉬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는데 그 순간 그의 손목에서 빛나는 시계가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리미티드 에디션임을 서유는 알아보았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정리하려 애쓰며 조용히 자리를 피했지만 배신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밀려와 현기증을 느꼈다. 도진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면서도 그가 자신을 돕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이 모순적인 상황이 그녀를 괴롭혔다. 서유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는데 이대로 모른 척 그의 도움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정면으로 부딪혀 진실을 요구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한편 최민석은 자신의 계획이 또다시 수포로 돌아가자 이성을 잃고 날뛰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한성건설을 공중분해시키려는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로 했다. 그는 다가오는 한성건설 창립 기념 파티에서 한 회장의 약점을 폭로하고 서윤을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경영권을 강탈하려는 시나리오를 준비했다. 최민석은 이미 한성건설의 주요 이사진들을 매수하여 서윤의 해임안을 상정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고 파티장은 그 처형식이 될 예정이었다. 그는 도진의 존재가 눈에 거슬렸지만 파티장에는 초대받지 못한 자는 들어올 수 없으므로 이번만큼은 방해받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며 비열한 웃음을 지었다. 최민석은 서윤에게 전화를 걸어 파티에서 얌전히 자신의 여자가 되겠다고 선언하면 회사는 살려주겠다고 최후 통첩을 날리며 그녀를 압박했다. 서윤은 최민석의 협박 전화를 받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전화를 끊었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녀는 파티 참석을 위해 드레스를 고르며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은 예전의 나약하고 흔들리던 모습이 아닌 싸울 준비가 된 전사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서윤은 도진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파티의 파트너로 동행해 줄 것을 요청했고 도진은 잠시 침묵하더니 반드시 가겠다고 약속했다. 서윤은 도진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그리고 내일 밤이 지나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었지만 그와 함께라면 어떤 결과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서윤과 도진 그리고 최민석 세 사람은 각자의 운명을 건 마지막 승부를 준비하고 있었다. 파티 당일 저녁 호텔 연회장은 대한민국 정재계 인사들로 발디딜 틈 없이 붐볐고 화려한 조명 아래서 사람들은 가식적인 웃음을 나누며 탐색전을 벌이고 있었다. 서윤은 우아하지만 결연한 표정으로 연회장에 들어섰고 그녀의 등장은 좌중의 시선을 사로잡았지만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는 동정과 조롱이 섞여 있었다. 최민석은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서윤에게 다가와 샴페인 잔을 건네며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화려한 밤이 될 것이라고 속삭였다. 서윤은 그의 말을 무시하며 입구 쪽을 바라보았지만 약속 시간이 지나도록 도진은 나타나지 않아 초조함이 극에 달했다. 최민석은 낄낄거리며 그 가난한 백수놈이 이런 자리에 겁을 먹고 도망친 것이 분명하다고 비아냥거렸고 서윤은 입술을 깨물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려 애썼다. 그 시각 도진은 호텔 스위트룸에서 완벽하게 재단된 턱시도를 입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고 있었다. 그는 오늘 밤 단순히 서윤의 파트너로서가 아니라 아우라 그룹의 회장 강도진으로서 세상 앞에 그리고 서윤 앞에 서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비서실장이 들어와 모든 준비가 끝났음을 알리자 도진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룸을 나섰고 그의 뒤로는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도열하여 그를 따랐다. 도진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연회장으로 내려가면서 오늘 밤 최민석의 오만을 짓밟고 서윤을 지옥에서 구해낼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서윤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고 느낄 배신감과 충격을 생각하면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짓눌려 오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연회장에서는 한 회장이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고 최민석은 그 옆에서 거만한 태도로 서윤을 노려보며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 한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회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JN 그룹과의 합병과 서윤의 약혼을 발표하려 하고 있었고 서윤은 주먹을 꽉 쥐고 단상으로 걸어나갔다. 그녀가 마이크를 잡으려는 순간 연회장 입구에 거대한 문이 활짝 열리며 웅장한 음악과 함께 눈부신 조명이 그곳을 비추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입구로 쏠렸고 그곳에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내며 서 있었다. 강도진은 더 이상 서윤이 알던 헐렁한 백수가 아니었고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제왕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고 있었으며 그의 등장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다. 연회장의 거대한 문이 열리며 쏟아져 들어온 것은 단순한 한 명의 사람이 아니라 마치 공간 전체를 집어삼킬 듯한 압도적인 기류 그 자체였고 장내에 흐르던 배경음악조차 무색하게 만드는 침묵이 이어졌다. 강도진은 완벽하게 재단된 칠흑 같은 턱시도를 입고 있었는데 며칠 전 낡은 야상 점퍼를 걸치고 포장마차 구석에 앉아있던 그 남자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뒤로는 냉철한 인상의 비서실장과 건장한 수행원들이 일사불란하게 대열을 갖추어 따르고 있었고 그 광경은 마치 제왕의 행차를 연상케 하여 보는 이들로 하여금 본능적인 경외심을 불러일으켰다. 사람들은 저마다 수군거리며 저 남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려 애썼지만 그의 얼굴을 알아보는 순간 경악에 찬 표정으로 입을 다물지 못하거나 황급히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다. 도진은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직 단상 위에 서 있는 한서윤만을 응시하며 곧장 앞으로 걸어나갔고 그 단호한 발걸음 소리가 연회장의 정적을 깨뜨렸다. 단상 위에 서 있던 최민석은 갑작스러운 불청객의 등장에 미간을 찌푸리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남자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헛것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눈을 비볐지만 눈앞에 서 있는 남자는 분명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는 아우라 그룹의 강도진 회장이었다. 며칠 전 자신의 사무실 로비에서 경비원 취급을 하며 모욕을 주었던 그 건방진 백수가 바로 이 나라 경제의 정점에 서 있는 인물이었다는 사실이 최민석의 뇌리를 강타하며 다리에 힘이 풀리게 만들었다. 한성건설의 한 회장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벌린 채 멍하니 도진을 바라보았고 며칠 전 식사 자리에서 그에게 했던 무례한 언사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오직 한서윤만이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흔들리는 눈빛으로 도진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에는 반가움보다는 충격과 배신감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도진은 단상 위로 성큼 올라와 얼어붙어 있는 사회자로부터 마이크를 낚아채듯 가져갔고 그 자연스럽고 위압적인 태도에 누구도 제지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장내를 가득 메운 하객들을 한번 훑어보았는데 그 차가운 눈빛만으로도 수백 명의 사람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도진은 시선을 서윤에게 고정하고 잠시 멈추었다가 이내 낮고 울림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어 자신이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를 명확히 밝혔다. 그는 한성건설의 창립 기념을 축하한다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건네는 대신 한성건설은 아우라 그룹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이며 누구도 이 관계를 훼손할 수 없다는 폭탄 선언을 터뜨렸다.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고 기자들은 특종을 잡기 위해 미친 듯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지만 도지는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도지는 마이크를 잡은 채 최민석에게 시선을 돌렸고 그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경멸과 분노가 서려 있어 최민석은 감히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시선을 피해 도지는 공개적으로 JN그룹 최민석 대표가 시도하고 있는 적대적 인수합병과 불법적인 지분 매입 시도에 대해 이미 금융당국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히며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다. 또한 그는 한성건설에 대한 어떠한 부당한 압력도 아우라그룹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할 것이며 그에 상응하는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민석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변명이라도 해보려 입을 벙긋거렸지만 도진의 기세에 눌려 단 한마디도 내뱉지 못하고 비참하게 고개를 떨구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적 경고가 아니라 자신의 여자를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보여주는 강도진식의 응징이자 처형식이었다. 상황이 정리되자 도진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멍하니 서 있는 서윤에게 다가가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았는데 그 손길은 아까의 냉철함과는 달리 더없이 따뜻하고 조심스러웠다. 서윤은 반사적으로 손을 빼내려 했지만 도진은 더욱 꽉 쥐며 놓아주지 않았고 그녀의 귓가에 조용히 여기서 나가자고 속삭였다. 서윤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혼란스러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그를 뿌리치고 나간다면 내일 아침 신문 일면이 어떻게 장식될지 알기에 억지로 감정을 억누르며 그의 이참에 몸을 맡겼다. 두 사람은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연회장을 빠져나갔고 그 뒤로는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최민석의 절망적인 표정만이 남겨졌다. 서윤은 엘리베이터에 타서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도진을 쳐다보지 않았고 도진 역시 침묵을 지키며 거울에 비친 그녀의 표정을 살피느라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엘리베이터가 호텔 최상층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 도진은 서윤을 자신의 전용 룸으로 안내했고 문이 닫히고 둘만 남게 되자 비로소 팽팽했던 긴장의 끈이 끊어졌다. 서윤은 도진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뒤로 물러섰고 참았던 숨을 토해내듯 격앙된 목소리로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쳤다.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바보처럼 놀아났다는 사실에 치를 떨며 당신에게 나는 그저 심심풀이 장난감이었냐고 물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며칠 전 포장마차에서 푼돈을 쥐어주며 계약 연애를 제안했을 때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 그를 보호하려 애썼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을지 상상하니 수치심의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서윤은 배신감에 몸을 떨며 당신이 아우라 그룹 회장인 줄 알았다면 애초에 시작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도진은 서윤의 분노를 예상했다는 듯 묵묵히 그녀의 말을 듣고 있다가 천천히 다가가 무릎을 꿇고 그녀의 시선을 맞추려 했다. 그는 변명하고 싶지 않지만 당신을 속이려 했던 것은 아니며 처음에는 그저 우연이었고 나중에는 당신이 부담을 느낄까봐 타이밍을 놓쳤을 뿐이라고 진심을 다해 해명했다. 도진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순간 당신과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길 것이 두려웠고 그저 강도진이라는 남자로서 당신 곁에 있고 싶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서윤의 손을 다시 잡으려다 그녀가 움찔하자 멈칫하며 손을 거두고 대신 깊은 눈빛으로 그녀에게 호소했다. 당신이 힘들 때 곁에서 지켜주고 싶었고 당신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없어서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그의 말에는 거짓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윤은 도진의 진지한 태도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지만 여전히 배신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아 창가로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정리하려 애썼는데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다. 제게 1위 그룹의 회장이 자신 같은 여자를 위해 백수 행세를 하며 모욕을 견뎠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그것이 동정인지 사랑인지 구분할 수 없어 괴로웠다. 서유는 다시 도진을 돌아보며 당신이 구해준 것은 고맙지만 이런 식의 도움은 원하지 않았다고 차갑게 말하며 선을 그으려 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회사를 지키고 싶었고 누군가의 구원을 바란 것이 아니었기에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도진은 물러서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에게 다가가며 이건 도움이 아니라 투자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한성건설의 잠재력과 한서윤이라는 경영자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기에 파트너로서 손을 잡은 것이지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고 정정했다. 도진은 책상 위에 놓여있던 서류 봉투를 건네며 그 안에는 한성건설의 부채를 탕감하고 신규 프로젝트를 지원할 구체적인 계획안이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윤에게 선택권을 주겠다고 말하며 이 제안을 받아들여 회사를 살릴 것인지 아니면 자존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을 것인지 결정하라고 냉정하게 덧붙였다. 서윤은 봉투를 받아들고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눈앞에 놓인 기회의 무게감 때문이었다. 서윤은 봉투 속의 서류들을 훑어보며 도진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깨닫고 혀를 내둘렀는데 그 안에는 최민석의 공격을 방어할 법적 대응책부터 자금 조달 계획까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 남자가 단순히 사랑 노름을 하러 온 게 아니라 철저한 비즈니스맨으로서 자신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서윤은 복잡한 표정으로 도진을 올려다보며 왜 하필 나냐고 물었고 도진은 망설임 없이 당신이 아니면 안 되니까 라고 짧지만 강력하게 대답했다. 그 말 한마디에 서윤의 가슴 속에 쌓여있던 앙금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그녀는 비로소 도진을 재벌 회장이 아닌 한 남자로 다시 마주하게 되었다. 그때 룸의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비서실장이 들어와 최민석이 경찰에 연행되었다는 소식을 전했고 TV 뉴스에서는 최민석의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도진이 미리 손을 써둔 덕분에 검찰 수사가 전광석화처럼 진행된 것이었고 최민석의 몰락은 시간 문제였다. 서윤은 화면 속에서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가는 최민석을 보며 허무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거대한 짐을 내려놓은 듯한 안도감에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다. 도진은 재빨리 서윤을 부축해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물을 가져다 주며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 안심하라고 다독였다. 서윤은 컵을 쥔 두 손으로 온기를 느끼며 도진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잠시 후 안정을 찾은 서윤은 도진에게 그렇다면 우리의 계약 관계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물으며 불안한 눈빛을 보냈다. 그녀는 최민석이라는 위협이 사라졌으니 더 이상 가짜 애인 행세가 필요 없게 된 상황에서 도진과의 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웠던 것이다. 도진은 서윤의 질문에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계약서 조항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품속에서 며칠 전 서윤이 작성했던 계약서를 꺼냈다. 그는 계약서를 천천히 찢어버리며 종이 조각이 바닥으로 흩날리는 것을 지켜보다가 이제 가짜 계약은 끝났다고 선언했다. 서윤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순간 도진은 한 발짝 더 다가와 이제부터는 진짜를 시작하자고 말하며 그녀의 입술을 바라보았다. 서윤은 도진의 말뜻을 이해하고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만 피하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도진은 서윤의 턱을 부드럽게 감싸 쥐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고 서윤은 눈을 감으며 그의 숨결을 느꼈다. 두 사람의 입술이 닿기 직전 서윤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며 분위기를 깼고 서윤은 화들짝 놀라며 뒤로 물러났다.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병원에 있는 한 회장이었고
뉴스를 보고 놀라 전화를 건 것이 분명했다. 서유는 당황하며 전화를 받았고 도진은 아쉬운 듯 입맛을 다시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모습조차 여유로워 보였다. 서유는 통화를 마치고 도진에게 아버지가 당신을 당장 데려오라고 난리가 났다고 전하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도진은 넥타이를 고쳐매며 피할 수 없는 자리라면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말했고 서윤에게 함께 병원으로 가자고 손을 내밀었다. 서윤은 그 손을 잡으며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둘이라는 사실의 든든함을 느꼈고 어떤 꾸지람이나 반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겼다. 두 사람은 호텔을 나서며 쏟아지는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서윤도 고개를 숙이지 않고 도진의 옆에서 당당하게 걸었다. 차에 오른 도진은 운전기사에게 병원으로 가자고 지시하고 서윤의 손을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깍지를 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서윤에게는 그 풍경이 전과는 다르게 희망차고 아름답게 보였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서윤은 도진에게 당신의 진짜 모습이 무엇이든 상관없다고 말하며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믿겠다고 고백했다. 도진은 그 말에 감동하여 서윤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이제 그들 앞에는 한 회장의 허락과 회사 내부의 정리, 그리고 세간의 시선이라는 넘어야 할 산들이 남아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이어진 이상 두려울 것은 없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맑은 하늘이 드러나듯 두 사람의 관계도 거짓이라는 안개를 걷어내고 진실한 사랑의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서로의 인생을 건 치열하고도 아름다운 동행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병원 복도에 울려 퍼지는 구두굽 소리는 규칙적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았고 강도진과 한서윤은 굳게 닫힌 VIP 병실 문 앞에 나란히 섰다. 서윤은 문손잡이를 잡기 전 잠시 망설이는 듯 깊은 숨을 들이마셨는데 아버지에게 도진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지난밤의 소동보다 더 큰 파장을 불러올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도진은 그런 서윤의 불안한 마음을 읽은 듯 그녀의 손등을 부드럽게 감싸주며 걱정하지 말라는 눈빛을 보냈고 그 온기는 서윤에게 무엇보다 강력한 진정제가 되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 앉아 있던 한 회장이 두 사람을 발견하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안경을 고쳤었다. TV 뉴스를 통해 이미 상황을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 자신의 집 식탁에서 구박을 받던 백수 청년이 대한민국 재계 1위 그룹의 총수라는 사실은 노예한 기업가인 그조차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충격이었다. 한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도진을 가리키며 자네가 정말 아우라 그룹의 강 회장이 맞느냐고 물었고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일말의 기대가 섞여 있었다. 도진은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예의를 갖추며 늦게 인사를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고 그 태도는 더 이상 주눅든 청년의 것이 아니라 한 그룹을 이끄는 수장의 품격을 갖추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신분을 숨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구구절절 변명하기보다 현재 한성건설이 처한 위기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간결하고 명확하게 설명하며 화제를 전환했다. 도진은 한성건설의 기술력과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아우라 그룹이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전략적 파트너로서 함께 성장하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 회장은 도진의 확신에 찬 눈빛과 논리 정연한 설명을 들으며 점차 경계심을 풀었고 이내 허탈한 웃음을 터뜨리며 자신이 사람 보는 눈이 어두워 태산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자책했다. 서윤은 아버지와 도진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업을 논의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안도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 묘한 오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회사가 위기에서 벗어난 것은 다행이지만 이대로 모든 공이 도진에게 돌아가고
자신은 그저 재벌 회장의 연인으로서 보호받는 존재로 남고 싶지 않다는 강렬한 열망에 사로잡혔다. 병실을 나온 서유는 도진과 나란히 병원 로비를 걸으며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하고 침묵을 지켰는데 도진은 그런 그녀의 기류를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었다. 차에 오르자마자 도진은 서윤에게 이제 한성건설에 급한 불은 껐으니 당신은 좀 쉬면서 안정을 취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지만 그것은 서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이었다. 서윤은 도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당신의 도움은 고맙지만 회사 경영은 엄연히 내 몫이며 당신의 그늘 아래 숨어 편안하게 지낼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단호하게 선언했다. 그녀는 이번 사태를 겪으며 자신의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꼈고 이제부터라도 자신의 힘으로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회사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다고 다짐했다. 도진은 서윤의 결의에 찬 눈빛을 보며 잠시 놀란 듯 했으나 이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당신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답했다. 그는 서윤의 독립성을 존중하되 그녀가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하며 파트너로서의 선을 명확히 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한 서윤을 맞이한 것은 쏟아지는 언론의 관심과 직원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었는데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곧장 회의실로 향했다. 한성건설 내부에는 여전히 최민석과 결탁하여 회사를 갉아먹던 부패한 이사들이 남아 있었고 그들은 서윤이 강도진을 등에 업고 기고만장해졌다며 뒤에서 수군거리고 있었다. 서윤은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하여 그동안 감사팀을 통해 비밀리에 수집해온 이사들의 비리 자료를 회의 탁자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다.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고 이사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는데 서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냉철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에 가려진 유약한 후계자가 아니었고 회사의 생존을 위해라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칼을 휘두를 준비가 된 냉혹한 경영자였다. 서윤은 횡령과 배임 혐의가 명백한 이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며 당장 사임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가장 나이가 많은 최 이사가 얼굴을 붉히며 감히 어린 것이 누굴 가르치려 드느냐고 소리쳤지만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의 횡령 증거가 담긴 서류를 들어보였다. 그녀는 최 이사가 최민석에게 받은 뒷돈으로 하청업체를 압박하고 부실 자재를 납품받아온 사실을 낱낱이 폭로하며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범죄, 행위라고 일갈했다. 서윤의 거침없는 공세에 다른 이사들도 기가 질려 고개를 숙였고 회의실의 주도권은 완전히 서윤에게 넘어왔다. 그 시각 도진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모니터를 통해 한성건설의 주가 흐름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서윤의 대대적인 인적쇄신 발표 이후 주가가 급등하는 것을 확인하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서윤이 요청한 적은 없지만 그녀가 마음껏 뜻을 펼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금융권의 긍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라고 지시했다. 도진은 서윤이 자신에게 의지하지 않고 홀로서는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며 그녀에 대한 사랑이 단순한 설렘을 넘어 깊은 존경심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저녁이 되자 서윤은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텅 빈 사무실에 남아 마지막 결제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문이 열리며 도진이 양손 가득 도시락을 들고 들어왔다. 서윤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도진은 회장님이 너무 바쁘셔서 비서가 직접 저녁을 배달 왔다고 너스레를 떨며 분위기를 환기시켰다. 두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아 늦은 저녁을 먹으며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두서없이 이야기했는데 그 시간만큼은 치열한 전쟁터에서 벗어난 평범한 연인들의 모습이었다. 서윤은 오늘 이사들을 해임하면서 느꼈던 두려움과 중압감을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도진은 잘했다는 말 대신 따뜻한 차를 건네며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도진은
당신이 오늘 보여준 용기는 나조차도 쉽게 낼 수 없는 것이었다고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네며 서윤의 자존감을 세워주었다. 서윤은 도진의 위로에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고 그가 자신의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다. 며칠 뒤 한성건설은 도진의 아우라 그룹과 정식으로 전략적 제휴 협약식을 맺기로 했고 이 자리는 서윤이 경영자로서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무대였다. 행사장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들었고 서윤은 단정하면서도 카리스마 넘치는 슈트 차림으로 단상에 올라 한성건설의 새로운 비전을 발표했다. 그녀는 과거의 부실을 털어내고 친환경 스마트 건설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며 아우라 그룹과의 협력이 그 기폭제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도진은 서윤의 발표가 끝나자 단상으로 올라와 그녀와 악수를 나누었는데 두 사람의 맞잡은 손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넘어선 깊은 신뢰와 유대감을 상징하고 있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지는 가운데 도진은 마이크를 잡고 한성건설의 혁신을 이끄는 한서윤 대표의 리더십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깜짝 발언을 하여 힘을 실어주었다. 이 장면은 생중계되어 전국의 시청자들에게 각인되었고 서윤은 재벌가 2세라는 꼬리표를 떼고 능력 있는 여성 CEO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협약식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이어진 뒤풀이 자리에서 서윤은 잠시 틈을 타 테라스로 나가 밤 공기를 쐬고 있었는데 도진이 와인잔 2개를 들고 그녀를 따라 나왔다. 도진은 서윤에게 잔을 건네며 오늘 당신은 정말 완벽했다고 찬사를 보냈고 서윤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이 모든 것이 당신 덕분이라고 공을 돌렸다. 하지만 도진은 고개를 저으며 나는 그저 판을 깔아주었을 뿐 주인공은 당신이었다고 말하며 그녀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두 사람은 난간에 기대어 화려한 도심의 야경을 바라보았고 그 풍경은 며칠 전 절망 속에서 보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찬란한 희망의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윤은 도진에게 문득 처음 만났던 포장마차에서의 기억을 꺼내며 그때 만약 당신이 진짜 백수였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엉뚱한 질문을 던졌다. 도진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아마 그래도 나는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대답하며 어떤 모습이든 당신의 영혼에 끌렸을 것이라고 고백했다. 서윤은 예상치 못한 대답에 가슴이 벅차올랐고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가 가진 부와 명예보다 그 사람 자체의 진심이 더 소중함을 깨달았다. 그때 비서실장으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왔는데 구속 수사를 받던 최민석이 검찰 조사 도중 지병을 핑계로 병보석을 신청하려 한다는 첩보였다. 도진의 표정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고 서윤 역시 긴장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는데 끝난 줄 알았던 악연이 아직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했다. 도진은 서윤의 어깨를 감싸며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다음 수를 계산하며 매섭게 빛나고 있었다. 도진은 즉시 법무팀을 소집하여 최민석의 보석 신청을 불허하게 만들 강력한 추가 증거를 제출하라고 지시했고 언론사 사주들에게 연락해 여론을 환기시킬 준비를 했다. 그는 최민석이 다시는 재기불능 상태가 되도록 사회적 생명을 완전히 끊어놓을 작정이었으며 서윤에게 또다시 위협이 되는 일은 용납할 수 없었다. 서윤 역시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회사 내부 감사 자료 중 최민석과 연루된 결정적인 장부를 찾아내 도진에게 건넸다. 그것은 최민석이 한성건설의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내역이 담긴 비밀 장부였고 이것이 공개된다면 그는 영원히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치명타가 될 것이었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보호하는 방패이자 적을 공격하는 창으로서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고 있었다. 폭풍 같은 며칠이 지나고 최민석의 보석 신청은 기각되었으며 검찰은 그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다는 발표를 하여 모든 상황은 일단락되었다. 서윤은 뉴스를 보며
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도진은 그런 서윤을 데리고 주말 여행을 제안했는데 행선지는 다름 아닌 도진이 어린 시절 추억이 깃든 조용한 바닷가 마을이었다. 화려한 호텔이나 리조트가 아닌 소박한 민박집에 짐을 푼 두 사람은 편안한 옷차림으로 갈아입고 바닷가를 거닐었다. 파도 소리만이 들리는 한적한 해변에서 도진은 서윤의 손을 잡고 걷다가 문득 멈춰서서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다. 서윤은 도진의 행동에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지만 도진이 꺼낸 것은 반지가 아닌 낡은 사진 한 장이었다. 그것은 어린 시절 도진과 서윤이 우연히 한 행사장에서 함께 찍혔던 사진이었는데 서윤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찰나의 순간이 담겨 있었다. 도진은 사실 나는 아주 오래전부터 당신을 알고 있었고 당신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지켜봐 왔다고 고백했다. 포장마차에서의 만남은 우연이었지만 당신을 다시 만난 것은 운명이었다고 말하는 도진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에 섞여 더욱 애절하게 들렸다. 서윤은 사진 속 어린 소녀와 소년을 번갈아 보며 눈물을 글썽였고 이 모든 만남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운명의 신비로움에 전율했다. 법원 청사 앞은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취재진과 시위대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는데 대한민국 재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JN그룹 최민석 대표의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기 때문이었다. 한서윤은 법정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피고인석으로 걸어 들어오는 최민석을 차가운 눈빛으로 응시하고 있었고 그녀의 옆에는 강도진이 굳건한 바위처럼 자리를 지키며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는 동안 법정 안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는데 횡령과 배임 그리고 자본시장법 위반 등 최민석이 저지른 수많은 범죄 혐의들이 낱낱이 열거될 때마다 방청석 곳곳에서는 탄식과 분노에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최민석은 죄수복을 입고 초라하게 고개를 숙인 채 더 이상 예전에 오만하고 기고만장했던 재벌 2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그저 자신의 탐욕이 불러온 비참한 말로를 마주하고 있는 패배자일 뿐이었다. 마침내 재판장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봉을 내려치자 법정 안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지만 서윤의 마음속에는 기이할 정도로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다. 최민석이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퇴장하며 마지막으로 서윤 쪽을 쳐다보았지만 서윤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며 무언의 작별을 고했다. 그것은 한때 자신을 공포에 떨게 했던 악연에 대한 종지부이자 자신의 과거를 되살매던 두려움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법원 문을 나서자 쏟아지는 햇살이 눈부시게 두 사람을 비추었고 수많은 마이크가 서윤과 도진을 향해 몰려들었지만 두 사람은 그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고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을 뿐이었다. 도진은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수고했다는 짧은 한마디를 건넸고 서윤은 그 한마디에 그동안 억눌러왔던 긴장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차에 오른 두 사람은 깍지 낀 손을 놓지 않은 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고 이제 그들의 앞에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 탁 트인 대로만이 펼쳐져 있는 것 같았다. 계절이 바뀌어 어느덧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늦가을이 되었고 한성건설은 서윤의 탁월한 리더십 덕분에 창사 이래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서윤은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에 가려진 후계자가 아니라 실력으로 인정받는 카리스마 넘치는 CEO로서 업계의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었고 그녀가 추진한 친환경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연일 언론의 호평을 받으며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 그녀는 매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틈틈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직원들과 소통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현장 경영을 실천했는데 이는 과거 도진이 보여주었던 리더십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었다. 직원들은 서윤의 변화된 모습에 환호하며 절대적인 신뢰를 보냈고
한때 그녀를 무시했던 임원들조차 이제는 그녀의 결정에 토를 달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서유는 늦은 밤 사무실 창가에 서서 화려하게 빛나는 도심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자신이 이룬 성취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곁에서 묵묵히 지지해준 도진에 대한 그리움을 동시에 느꼈다. 한편 아우라 그룹의 강도진 회장 역시 글로벌 시장 확장을 위해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 한편에는 언제나 서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바쁜 일정, 틈틈이 서윤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밥은 먹었는지 챙기는 등 팔불출 같은 면모를 보여 비서실장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다. 도진은 서윤이 홀로서기에 성공한 것을 누구보다 기뻐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녀가 너무 일에만 매몰되어 자신과의 시간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지 귀여운 투정을 부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서윤이 자신의 꿈을 펼치는 과정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묵묵히 기다리며 그녀가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나무가 되어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진은 서윤에게 이번 주말 저녁에는 무조건 시간을 비워달라는 통보와 함께 드레스 코드는 아주 편안한 복장이어야 한다고 신신당부했다. 약속 당일 서윤은 도진의 말대로 청바지에 헐렁한 니트를 입고 약속 장소로 나갔는데 도진이 보낸 차가 도착한 곳은 뜻밖에도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허름한 골목길 입구였다. 서윤은 의아한 표정으로 차에서 내렸고 그곳에는 여전히 낡은 야상 점퍼를 걸친 도진이 서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 너무나 생생하여 웃음이 터져 나왔다. 도진은 서윤을 보자마자 장난스럽게 윙크를 하며 오늘 밤은 아우라 그룹 회장이 아니라 당신의 백수 남자친구로 돌아가고 싶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 빗소리 대신 낙엽 밟는 소리가 들리는 골목길을 지나 그 운명적인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섰다. 포장마차 안은 여전히 시끌벅적했고 매콤한 안주 냄새와 사람들의 훈훈한 온기가 가득하여 서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다. 구석진 자리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소주 한 병과 꼼장어를 주문했고 서윤은 도진의 낡은 점퍼를 만지작거리며 감회에 젖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때 자신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그리고 이 낯선 남자에게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했던 자신이 얼마나 무모했는지 이야기하며 얼굴을 붉혔다. 도진은 술잔을 채워주며 그때 당신의 눈빛이 너무나 강렬해서 거절할 수 없었다고 회상했고 사실은 당신이 내민 돈다발보다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에 호기심이 생겼었다고 고백했다. 두 사람은 술잔을 부딪히며 지난날의 추억을 안주 삼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시간 속에는 어떤 계산도 가식도 없는 오직 두 사람만의 진심만이 흐르고 있었다. 서유는 화려한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보다 이 좁고 허름한 포장마차에서의 시간이 훨씬 더 행복하고 소중하게 느껴졌다. 술병이 비어가고 취기가 적당히 오를 무렵 도진은 품속에서 꼬깃꼬깃해진 종이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는데 그것은 바로 서윤이 작성했던 가짜 애인 계약서였다. 서윤은 그 계약서가 아직도 남아있었다는 사실에 놀라며 뺏으려 했지만 도진은 재빨리 손을 피하며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 계약서 조항 중에 갑인 한서윤은 의린 강도진의 허락 없이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는 조항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짓궂게 웃었다. 서윤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쳐다보았지만 도진은 이내 표정을 바꾸고 이제 이 불공정하고 가짜로 가득 찬 계약을 끝낼 때가 되었다고 말하며 계약서를 천천히 반으로 찢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포장마차의 소음 속에 묻혔지만 서윤의 귀에는 그 어떤 음악보다 선명하게 들려왔다. 도진은 찢어진 계약서 조각들을 옆으로 치워두고 주머니에서 작고 낡은 벨벳 케이스를 꺼내 서윤의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심플하지만
세련된 디자인의 백금 반지를 꺼내며 이것은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반지라고 설명했다. 도진은 서윤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이제는 가짜 애인이나 계약 관계가 아닌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로서 당신과 새로운 계약을 맺고 싶다고 진지하게 청혼했다. 그는 당신이 힘들 때는 내가 당신의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지칠 때는 당신이 나의 안식처가 되어주는 그런 평등하고 영원한 파트너십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서윤은 예상치 못한 프러포즈에 눈시울이 붉어졌고 목이 메어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대답을 하고 있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도진이 내민 반지를 받아들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속삭였고 눈물 한 방울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도진은 환하게 웃으며 서윤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고 두 사람은 포장마차의 낡은 테이블 위로 손을 맞잡으며 서로의 온기를 확인했다.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두 사람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눈치채고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어느새 포장마차 안은 축하의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도진은 쑥스러워하는 서윤을 일으켜 세워 품에 안았고 서윤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곳에 정착했음을 느꼈다. 밖에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포장마차의 뿌연 비닐창 너머로 보이는 눈송이들은 마치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듯 하얗게 흩날리고 있었다. 몇 달 뒤 한성건설과 아우라그룹의 합작으로 건설된 새로운 랜드마크 타워의 준공식 현장은 정재계 인사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고 있었다. 서윤은 우아한 웨딩드레스 대신 세련된 화이트 슈트를 입고 도진의 팔짱을 낀 채 레드 카펫을 걸어 들어왔는데 두 사람은 이미 법적으로 부부가 된 상태였다. 그들은 호화로운 결혼식 대신 그 비용을 전액 청년 창업지원재단에 기부하고 가족들끼리 조촐한 언약식만을 올린 것으로 세간의 화제를 모았었다. 준공식 단상에 오른 두 사람은 나란히 테이프 커팅을 하며 카메라를 향해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어 보였고 그 모습은 단순한 부부를 넘어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파워 커플의 탄생을 알리는 순간이었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쏟아지는 가운데 도진은 서윤의 귓가에 오늘 저녁에는 집에서 떡볶이나 만들어 먹자고 속삭였고 서윤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행사가 끝나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서윤은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1년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벼랑 끝에 몰려 찾았던 낡은 포장마차에서 만난 낯선 남자와의 계약 연애가 이렇게 현실이 되고 그 남자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었다. 그녀는 운전대를 잡은 도진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인생이란 알 수 없는 변수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 변수들이 모여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도진은 서윤의 시선을 느끼고 한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으며 왜 그렇게 빤히 쳐다보느냐고 물었고 서윤은 그저 당신이 내 남편이라는 사실이 좋아서 그렇다고 대답했다. 도진은 그 말에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잡은 손에 힘을 주었고 차는 두 사람의 보금자리를 향해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갔다. 집에 도착한 두 사람은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주방에 나란히 서서 떡볶이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도진은 칼질이 서툴러 서윤에게 구박을 받으면서도 시종일관 싱글벙글 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보글보글 끓는 떡볶이 냄비 앞에서 서로의 입에 음식을 넣어주며 장난을 치는 두 사람의 모습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기업의 총수와 대표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소박하고 평범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 대한 이야기와 회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두서없이 나누었다. 도진은 서윤을 품에 안으며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나 당신 곁을 지키겠다고 다시 한번 맹세했다. 서윤은 도진의 가슴에 귀를 대고 그의 규칙적인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며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정한 행복임을 확신했다. 밤이 깊어가고 세상은 고요해졌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계약이라는 종이 조각에 묶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영혼에 깊이 뿌리내린 운명 공동체로서 세상의 어떤 풍파도 함께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도진과 한서윤이라는 두 이름이 나란히 적힌 혼인신고서는 서랍 깊은 곳에 보관되어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사랑의 서약이 그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새겨져 있었다. 눈 내리는 서울의 밤하늘 아래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은은하게 퍼져나갔고 그렇게 그들의 거짓말 같았던 로맨스는 가장 진실한 해피엔딩으로 완성되었다.